미적분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사례로서 개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모두 수익과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3일 동안의 누적 수익을 나타내고 오른쪽 그래프는 매일 발생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는 외형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정보를 알게 되면 다른 정보 또한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 역시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분은 순간의 변화량들이 어떻게 누적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미분은 전체 누적량에서 순간의 변화량들이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간 변화량과 누적량을 상호 변환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운데 윗부분의 그래프는 매일 발생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다양한 누적 수익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그래프는 매일 발생한 수익에 대한 순수한 누적 수익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일째의 누적 수익액은 첫째 날에 1과 2일째의 3을 합한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그래프를 보면 수익을 평가하기 전인 제로 지점에서 이미 2와 1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후 동일한 수익 발생에 대해서 누적 수익액이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발생한 수익에 감산되어 전체 누적 수익에 영향을 주는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값을 자기 자본이라고 할 수 있고 미적분 개념에서는 상수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뤄지겠지만 어떤 함수를 미분할 때는 오직 변화하는 값만을 보기 때문에 상수 부분은 제거가 되고 반대로 적분에서는 변하는 값의 누적량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상수 부분을 고려하여 임의의 상수 C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하고 왼쪽 그래프는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오른쪽은 4초 동안의 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초당 2m의 속도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초당 2m의 균일한 속도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는 자전거 이동에 대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그래프는 이동의 누적량을, 오른쪽은 순간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그래프에서 다른 그래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의 이동은 지속적인 것인데 어떻게 다른 시간대로 진입할 때마다 2m를 바로 건너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의 이동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1초라는 시간 간격을 잘게 나눌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시간 간격을 5조각을 만들어 0.2초 간격으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1초 동안 2m를 이동했으므로 0.2초 동안에는 0.4m를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0.2초 간격으로 자전거의 이동 거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 1.6초 후에 자전거의 이동 거리는 그래프의 8번째 섹션인 3.2m가 됩니다. 오른쪽의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한 섹션당 거리는 0.4m에 해당되고 1.6초는 모두 8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이동 거리는 3.2m가 되겠습니다. 만약 시간 간격을 더욱 짧게 쪼개게 되면 그래프의 각진 지붕들은 그 모습을 상실하게 되고 이처럼 직선의 모습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막대 그래프가 두 개의 함수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두 함수 역시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의 함수는 다른 함수를 유도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도 시간 함수에서 거리 시간 함수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초당 2m의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속도 시간 함수를
ft'은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0에서 x초까지 자전거의 이동거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축을 n번 분할합니다. 그러면 나뉘어진 각각의 시간 간격은 n분의 x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시간 간격을 무한대로 작게 하면, 다시 말하면 n을 무한대로 크게 하면 자전거의 이동거리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나뉘어진 각 부분의 이동거리는 속도 곱하기 거리와 같으므로 2 곱하기 n분의 x, 즉 n분의 2x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나뉘어진 부분들의 이동거리를 합하게 되면 해당 지점까지의 자전거의 이동거리를 거리 시간 좌표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첫 번째 시간 구간인 n분의 x를 통과할 때 이동거리는 n분의 2x, 두 번째 시간 구간인 n분의 2x를 통과할 때 이동거리는 n분의 4x, k번째 시간 구간인 n분의 kx를 통과할 때 이동거리는 n분의 2k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인 n번째, 즉 x에서의 이동거리는 2x가 되겠습니다. 이들 시간과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좌표들을 연결해 보면 ft는 et의 함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하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 구간에서의 이동거리는 속도와 시간의 곱, 즉 사각형의 넓이에 해당되고 0에서 x까지의 전체 넓이, 즉 2x는 왼쪽 그래프에서 x일 때 2x인 함수값과 같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t축 위의 x값은 임의의 값이므로 ft'은 fx'으로 ft는 fx로 일반화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를 k번째 시간과 k번째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대표값으로 하여 시그마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즉 각 시간의 구간들이 무한대로 작아질 때 k는 1부터 n까지 첫 번째 구간에서 마지막 구간까지 함수값과 간격의 곱, 즉 여기에서는 속도와 시간의 곱, 각 구간의 거리, 즉 사각형의 넓이에 해당됩니다. 이 값을 순차적으로 더해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함수에서는 fxk'은 항상 2가 되고 델타 xk는 n분의 x가 되어 각 시간 구간에서의 사각형의 넓이, 즉 2 곱하기 n분의 x가 모두 n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x까지의 사각형의 넓이, 총 이동거리는 2x가 됩니다. 지금까지 속도 함수인 2에서 거리 함수인 2x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적분의 기본 개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속도 함수에서 거리 함수를 유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령 자전거가 관찰자 앞을 지나 산만큼 멀어진 때부터 자전거의 이동거리가 측정되기 시작했다면 관찰자에 대한 자전거의 위치는 실제 측정을 시작한 후 이동한 거리인 2x에 3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x값이 어디에 위치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때 이 3이란 값은 상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방금 전 속도 함수로부터 얻어진 자전거의 이동거리에 관한 적분함수 2x에는 처음 관찰자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거리인 3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동한 거리인 2x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어떤 함수에서 적분함수를 구할 때는 임의의 상수에 대한 존재를 가정해야 하고 보통 수학적으로는 영문자 C로 표시합니다. 반면 미분에서는 실제 변화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변화율만을 계산하므로 상수 부분은 0이 됩니다.